통증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이게 진짜 내가 발목인가 무릎인가 그게 헷갈렸어요. 허리인가. 병원을 찾더라도 치료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할 때가 있죠. 예, 힘이 그게 또 답도 없다더라고요. 그 병원에 가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할 답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냥 꾹 참고 막. 다양한 보존적 치료 방법으로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어가 아프다가 막. 웬만한 2분비 정도 돈은 들어갔어요. 막 자꾸 막 좋다는 병원은 다 돼 있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나아지지 않는 하지 통증. 그 이유는 통증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완성도 높은 치료의 첫 단추는 정확한 진단에서 시작합니다. 불필요한 치료 과정을 줄이고 치료 효과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죠. 덕분에 환자의 만족도와 삶의 질은 한층 높아질 수 있는데요. 뭐 푹 주지 않는 거면 이래 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없으니까 그게 없으니까 살 것 같아요. 환자의 바람은 단 하나, 통증 없는 일상을 되찾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지. 내 자신도 신기해. 그래 와 정말 많이 알았어요. 원인 모를 다양한 하지 통증, 그 원인이 알고 싶다. 하지 통증의 숨은 원인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종합적 접근으로 진단의 정확성을 높인다. 정형외과 전문의 정주선 병원장. 정확한 진단으로 치료의 포인트를 잡아라. 정형외과 전문의 우영아 병원장. 오미정 씨는 양쪽 발목에 원인 모를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약 2년 전 허리 수술을 받은 적이 있지만 아직까지 꼬리뼈나 골반 쪽 통증도 남아있는 상태였죠. 현재 상태를 확인해보기 위해 검사대 위에 올랐습니다. 엉치쪽이 이렇게 조금 불편해요. 앉는 게. 근데 조금 앉아 있으면 이 다리 발목 쪽이 조금 막 무거워져요. 여기 종아리 쪽이 잠기고 그러면 이제 이쪽하고 안 좋고 이쪽도 안 좋고 한 걸 느껴요. 치료를 잘한다고 알려진 곳을 수소문해 수술도 받아봤지만 통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치료 후에도 통증이 남아있어 불안감만 가중됐죠. 허리부터 밑으로는 안 아픈 곳이 없으니까 서울 쪽에 통증급 관련되는 병원도 유명하신 분한테도 가봤고 뭐 이렇게 하다가 참고 있다가 이제 허리 수술을 또 하게 되고 이제 전에보다는 빈도가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 이건 아니다. 뭔가 내가 이 발 쪽으로 뭐가 안 좋은 이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좀 이게 안 좋다는 것이 이제 느끼겠더라고요. 아픔이 지속되니 우울감이 심해지고 삶의 질도 떨어졌습니다. 스스로 야외 활동도 자제하고 집에 있는 날이 많아졌죠. 아니 이 세월이 지내오다 보니까 막 이렇게 살다가 그냥 내다가 그냥 마지막까지 이럴 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하고 이렇게 포기를 좀 했죠. 치료를 포기하려던 순간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남아있는 통증의 원인을 찾아 하루빨리 해결해야 했는데요. 이학적 검사로 증상의 심각도를 확인해 봅니다. 아까 발바닥도 아프다고 하셨고 종아리도 아프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아킬레스 쪽은 어떠세요? 아이고 아킬레스건이 많이 아프시네. 그 다음에 제가 발목은 위아래로만 움직여야 되는데 앞뒤로 이렇게 많이 흔들린다 그랬어요. 발목이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덜렁덜렁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안쪽에 아프시죠? 여기는 이제 발목에 연골 손상까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학적 검사상 발목이 심하게 흔들리는 양측 족관절 만성 불안정성이 확인됐습니다.
내반슬 변형, 즉 O자 다리도 진행되고 있어 하지의 무게 중심이 안쪽으로 치우친 상태였죠.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주는 발목의 불안정성으로 위아래 뼈가 지속적으로 흔들리면서 부딪혀 오른쪽 발목의 거골 내측 연골도 손상됐습니다. 발목이 발바닥 안쪽으로 굽어지는 것을 제한하는 전거비 인대도 늘어나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발목의 만성 불안정성 환자분들이 발목이 아프지 않아요. 흔들림으로 인해서 주변의 곽인장으로 인해서 아픈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무릎에 십자인대가 없어 흔들려도 무릎 자체가 아프지 않고 주위에 근육이 곽인장으로 인해서 통증이 생기거나 이렇게 많이 흔들린다 그랬어요. 그동안은 허리로 인해 생긴 복합적인 통증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발목 문제일 거라고 생각지 않았는데요. 병원에서 뜻밖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상이 이제 발바닥이 아프거나 발등이 아프거나 아킬레스가 아프거나 종아리가 아프거나 무릎 위나 아래쪽에 근육이나 힘줄이 통증이 있는데 여러 보존적인 치료, 그러니까 약을 먹거나 물리치료하거나 뭐 주사를 만다거나 이런 치료가 호전이 되지 않는다면 한번 발목의 만성 불안정성을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죠. 발목뼈 중 가장 위쪽에 있는 거골의 안쪽 연골이 결손됐습니다. 하지 정렬 각도는 6.6도로 내반슬 변형이 꽤 진행된 상태였죠. O자 다리를 교정하는 치료와 늘어난 전거비 인대를 봉합하는 수술, 그리고 결손된 거골 안쪽 연골을 재생시키는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여기도 발목은 이렇게 덜. 이번에는 허리 수술 후 남아있는 통증의 원인을 찾기 위해 우영하 원장을 찾았습니다. 허리 아래쪽과 양쪽 엉덩이에 통증이 남아있는 상태였는데요. 잔존 통증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괜찮으세요? 예. 그래서 지금 요 부위가 아프시네, 그죠? 예, 요 부위 이쪽하고 어떻게 여기 밑에 여기. 예. 요거는 근데 뭐 지금 걸리는 게 이제 하지 직거성 검사도 음성이고 우리 배틀 테스트라고 해서 방금 사자다리 요것도 음성이 보면은 아마 그 골반 자체의 문제라든지 심한 디스크 자체는 아니니까 뭐 요 내장형 디스크, 그러니까 척추 자체가 퇴행이 와서 그런 증상으로 생긴 거로 사료되고 영상과 사진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 증상이 일치하기 때문에 수술 후 병변이 유착돼 있고 추간판 내장증과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됐습니다. 일단은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면은 증상이 보통 그 엉치 허벅다리 뒤로 많이 저리고 신경 자체의 통로가 다 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신경이 눌려 있는 그런 증상 보이지 않고 대부분 양측다리 전체적으로 다 저리는 증상 보이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편측으로 관절염 증상이 많이 보이시는 분이어서 아마 그런 협착증으로 인한 증상보다는 관절 증상이 좀 많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 대신 제가 치료해드리는 거는 그 수술 이후에 남은 잔존 통증, 뭐 아래 허리 통증과 고관절 옆쪽 통증은 우리가 5번 신경과 1007번 신경 자체가 기시하는 부위가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적절한 시술을 하게 되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발목 수술이 진행됩니다. 발목 불안정성이 동반된 인대 손상 치료는 파열된 인대를 바로잡아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오른쪽 발목에 전거비 인대 봉합술을 진행합니다. 수술은 이 인대를 봉합을 해줄 뿐만 아니라 관절랑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하외측지대라는 겁니다. 이 하외측지대라는 구조물을 여기다가 같이 꿰매주는 거예요. 그게 이 수술의 핵심입니다. 그래야 다시 늘어나지 않고 튼튼하게 봉합이 됩니다. 관절 내시경을 이용한 거골 내측 미세 천공술이 진행됩니다. 미세 천공용 기구를 이용해 미세 골절을 일으키면 뼛속의 줄기세포에서 미분화된 세포가 나와 연골을 재생시키는 효과를 얻습니다. 관절 내시경으로 연골이 결손된 부위를 확인합니다. 파워를 줘볼까요? 결손된 부위가 확인되면 미세 천공술을 진행합니다. 이때 출혈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연골 하부뼈에 있는 중간엽 줄기세포가 나와서 연골을 재생시킵니다. 발목 불안정성 치료는 마무리가 돼가는데요. 이번에는 하지 정렬 문제를 바로잡을 차례입니다.
근위 경골 절골술로 O자 다리를 교정해 줄 텐데요. 6.6도로 휘어진 다리의 정렬을 정상 각도로 바로잡아 다리의 전체 하중을 정상적으로 분배시켜 줄 겁니다. 이제 만약에 연골 손상만 없다면 수술 후 3주간만 고정을 하고 이후에는 걷기, 자전거, 수영 등을 통해서 근력 강화를 하고 나면 이제 등산도 원하시면 즐기시고 원하시는 스포츠가 있으면 얼마든지 즐기셔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연골이 손상되면 돌이킬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연골이 한번 손상되고 나면 아무리 수술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관절 중에서 제일 약한 부위가 돼요. 그래서 많이 걷는다던가 아니면 등산을 한다든가 아니면 스포츠를 즐기는 건 좀 삼가하셔야 됩니다. 시장을 간다든가 아니면 집안일 한다든가 아니면 여행을 간다든가 이런 일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일주일 후 남아있는 허리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시술이 진행됩니다. 추간판 내장증은 척추 사이에 있는 추간판 내부가 손상되면서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인데요. 추간판 내부에 카테터를 삽입한 후 고주파로 열을 발생시켜 불필요한 통증 신경을 없애줍니다. 더불어 풍선이 내장된 특수 카테터를 삽입해 좁아진 척추관의 폭을 넓혀 탈출된 추간판을 제거함으로써 신경 압박을 해소해줍니다. 추간판 열 치료술 같은 경우는 이 내장형 디스크와 행윤형 디스크, 그래서 우리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디스크 환자에서 아래허리 엉치 통증이 있는 환자들이 주사로 호전이 없을 경우에 시행할 수 있고요. 이 디스크 자체의 응축과 동시에 그 추간판 구륜 쪽에 있는 동굴신경이 감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디스크 볼륨도 한 0.5cc 줄어들고 그와 더불어 통증을 일으키는 그 추간판 디스크 뒤쪽에 있는 통증 신경들이 안 아프도록 이렇게 바뀌는 그런 시술입니다. 발목 수술을 한 지 2주 후 병실에 찾았습니다. 아직 움직임이 자유롭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가끔 풀러서 샤워하셔도 됩니다. 샤워도 가능하세요. 네네. 샤워도 가능하시고 네. 지금 무릎 통증은 좀 어떠시고? 무릎 아니요, 다른 통증은 지금 잘 없어요. 발목은요? 약간 뿌듯하다. 네. 네네네. 네, 그 정도만 있으시고. 예, 발목 네. 쪽만 그렇고 여기도 네. 많이 좋아졌고요. 네. 네. 예. 6주 정도 무릎 관절 보조기와 석고봉대를 착용해 수술 부위를 보호해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제 절골술한 부위가 뼈가 붙어야 되고 네. 또 연골을 재생한 부위가 연골이 재생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죠. 네네. 그게 한 6주 정도 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6주부터 목발도 떼고 보조기도 떼고 기부스도 떼고 정상적으로 걷는 겁니다. 6주째부터 네. 정상적으로 걷는 거고 운동은 네.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자전거, 자전거. 실내 자전거. 네. 그다음에 코로나만 없으면 네. 수영이 제일 좋고요. 6주 뒤부터는 간단한 운동으로 시작해서 회복에 필요한 도수 치료나 물리 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당연히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허리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무릎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발목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 문제 세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 치료를 해야 증상이 개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본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군데만 보면 안 되고 종합적으로 봐서 모든 걸 다 치료를 해야 어머니가 만족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 통증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으로 원인을 찾고 필요한 치료를 진행한 덕분에 마침내 통증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내가 허리 아프다고 해서 허리만 중시자 여기시지 마시고 이 환자가 얘기를 잘 들으시고 원장님께서 여기 때문이다 이러면 부분적으로 내가 안 좋았던 것을 좀 더 점검을 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딱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니까 이제 저도 신뢰가 가고 맞다 내가 평소에 이런 것을 느꼈지 하는 거하고 일치하는 면이 좀 많았어요. 배영옥 씨는 3년간 왼쪽 무릎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무릎 안쪽에 찌릿한 통증으로 밤에 잠도 못 이룰 정도였다는데요. 2개월 전 수술을 받았습니다. 쩔룩거리지더라고. 그러고 자주 입에
자주 일하는 게라. 예, 이 힘 없이 뭐 푹 주지 않는 거면 이래 되고 그렇더라고. 근데 이제 그게 없으니까 그게 없으니까 살 것 같아요. 지속된 무릎 통증으로 수차례 주사 치료를 받았습니다. 무릎에 통증이 있으니 당연히 무릎에 문제인 줄로만 알았죠. 하지만 작년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통증은 지속됐습니다. 참 고생하고 했는데 이게 이래 되나? 무릎만 그 했지. 뭐 발목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했어요. 무릎 수술 이후에는 종아리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출구 없는 통증의 굴레에 빠진 기분이었죠. 그래서 발바닥도 아플 수가 있고 또 무릎도 아플 수가 있고 무엇이 틀리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가 많이 아파요. 다른 데는 안 아픈데 낮에 아프면 인자 무슨 수술로 한번가 뭐를 했을 텐데 낮에는 안 아프고 꼭 밤에만 아프니까. 발목에 문제가 있을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요. 병원 검사 결과 발목 만성 불안정성을 확인하고 전거비 인대 봉합술을 받았습니다. 이제 무릎은 안 아픈데 여기가 아픈 거예요. 그렇죠? 여기 종아리가 아프고 여기 앞쪽도 아프고 이런 데가 아파서 제가 원인을 조사를 해봤더니 발목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죠? 발목이 흔들려가지고 발목에 불안정성이 있어서 우리가 또 7월 19일 날 발목을 인대를 봉합을 했죠. 왼쪽 무릎 퇴행성 관절염 3기였습니다. 작년 겨울 왼쪽 무릎 인공관절 치원술을 받았고 2개월 전 왼쪽 발목에 만성 불안정성 소견으로 전거비 인대 봉합술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증상을 잘 봐야 됩니다. 증상을 잘 보면 무릎 밑에 있는 근육들이 아파하세요. 무릎 수술한 부위가 아니고 무릎 밑쪽에 종아리 근육, 무릎 밑에 앞쪽 근육이 아파하십니다. 그렇게 근육이 아프다는 거는 근육이 과긴장을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근육이 왜 과긴장을 했느냐? 바로 발목에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인공관절로 인해서 하는 통증은 인공관절 부위 자체가 아플 가능성이 많고 인공관절은 잘 됐는데 무릎의 위쪽이나 무릎의 아래쪽이 아프다면 다른 부위의 원인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꼭 발목뿐만 아니고 허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고관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배영옥 씨처럼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한 후에도 통증이 지속된다면 다른 문제를 의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앞뒤로도 흔들리는 거 없어요. 아주 좋아요. 아무리 제가 세게 힘들어도 꼼짝도 안 해요. 위아래로는 잘 움직이고 앞뒤로는 하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릎도 고치고 발목도 고쳤는데 이제 평생 왼쪽 다리는 이제 수술할 일이 없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걷기 운동도 잘 하시고 자전거도 타시고 이제 코로나만 없으면 수영도 하시고. 그러니까. 응? 네, 목욕탕도 가셔서.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무 데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통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니 삶에도 활력이 생겼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일도 다시 시작하게 됐다는데요. 기대 들고 그것도 학교 가갖고 1시간 이제 풀도 뽑고 돌도 줍고 이래 이제 일하고 그래갖고 2시간 하고 옵니다. 아, 예. 감사하지. 이제는 뭐 안 아프니까는. 예, 거기 이제 전혀 없어졌으니까 아픈 게. 예. 감사할 따름입니다. 홍성덕 씨의 통증은 발등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발등에서 시작된 통증은 무릎 위로 올라가 무릎 안쪽이 아프고 다리가 전체적으로 당기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걷는 것이 힘들 정도로 증상은 심해졌습니다. 좀 걸을 때마다 통증이 있었죠. 엄지발가락으로 해가서 여기 그 발등으로 해서 이렇게 무릎까지 울러 허벅지까지 조금 걸을 때마다 통증이 좀 있으면서 좀 많이 걸으면 조금씩 쉬고. 통증을 해결할 방법을 찾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진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효과도 오래가지 않았죠.
그게 또 답도 없다더라고요. 그 병원에 가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할 답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냥 꾹 참고 막 이 신발 신었다가 저 신발 신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한 달이 지나니까 너무 아파. 또 그 집에 가갖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갖고 주사를 맞았죠. 맞아도 맞고 오면은 그래도 다른 데 부위에는 맞으면 그래도 한 달이나 이래 가는데 여기는 한 달도 안 가더라고. 한 2, 3일 지나고 나기네 또 긋고 나기네 또 아프더라고요. 발목에서 가장 손상되기 쉬운 인대 중 하나인 오른쪽 발목에 전거비 인대가 늘어나 있었습니다. 발목을 자주 접질리게 되면 주로 안쪽으로 꺾이면서 바깥쪽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전거비 인대 손상이 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왼쪽 무릎 관절에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좀 알리는 그게 있고 이거는 뭐가 들어가가 있는 것처럼 이거를 뭐라 어떻게 표현을 하지? 그래 이렇게 내 생각에도 스크럭 하는 이런 게 무엇이 이래 있는 것 같고 탁 이래 무릎을 탁 구부리면은 탁 통증이 이렇게 지절로 이렇게 되고. 진단을 위해 이학적 검사를 진행합니다. 여기 아프시죠? 무릎 구부려 볼까요? 굽혔다. 네. 이렇게만 해도 아파요. 네. 예. 구부리만 해도 아프고. 네.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누르면 어떠세요? 네. 아이고 많이 아프시네. 왼쪽 무릎 안쪽에도 문제가 확인됩니다. 정확한 상태 확인을 위해 영상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근데 안쪽에 연골판이 이렇게 다 찢어져 버렸어요. 무릎에는 이제 내측 반월사 연골판, 외측 반월사 연골판이라고 부르는 연골판이 있는데 이 외측 반월사 연골판은 이렇게 깨끗한데 내측 반월사 연골판은 완전히 찢어져 버렸어요. 관절의 하중과 충격을 흡수하고 분산하는 내측 반월상 연골판이 파열됐습니다. 이 부위가 무릎 관절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런 증상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한 달 전 오른쪽 발목 전거비 인대 봉합술로 발목의 불안정성을 바로잡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무릎 관절 통증 문제인데요. 종합적 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가 진행될 겁니다. 분명한 문제들이 있죠. 만약에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있다. 그럼 확실히 무릎이 흔들릴 거고 방금처럼 연골판이 찢어져 있다. 그럼 그 부위에 굉장히 극심한 압통을 느낄 수가 있고 또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다. 그럼 무릎을 굽혔다 폈다도 못하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굉장히 이제 분명한 증상과 진단이 명확한 그런 질병도 많이 있지만 애매한 통증도 많이 있어요. 네, 무릎에 문제가 있는데 통증이 분명히 있는데 이학적 검사로는 명확하지가 않고 그래서 피 검사도 해야 되고 엑스레이 찍어야 되고 MRI도 찍어야 되고 자꾸 더 비싸고 전문적인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게 해서 진단을 밝혀야 되는 게 또 저희들의 몫인 거고요.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 손상된 반월상 연골판을 부분적으로 절제하는 수술을 진행합니다. 손상된 연골판을 방치하면 파열이 더욱 진행되면서 연골 손상까지 유발할 수 있어 적절한 시기에 치료가 중요합니다. 반월상 연골판은 절제 후 다시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적은 양을 절제해야 합니다. 원래는 요래야 되는데 이렇게 매끈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모양이 피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 위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거죠. 이번에는 연골 손상 부위를 내시경으로 다듬고 고주파를 쏘아 관절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연골 성형술을 진행합니다. 손상된 연골 표면을 고주파로 자극해 재생되는 과정에서 치료가 진행되는 원리입니다. 이제 오른쪽은 저희가 이제 발목을 인대를 봉합을 해서 오른쪽만 놓고 보면은 이제 얼마든지 운동을 하셔도 별 문제 없이 평생 쓰시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퇴행성을 우리가 막는 게 목표인데 왼쪽 무릎의 퇴행성 변화 때문에 왼쪽 무릎은 좀 아껴 쓰시는 게 좋다. 그래야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쓰실 수 있다라는 거죠. 여유롭게 자전거를 타는 모습에 전우열 씨.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모를 고통해 걷는 것조차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전우열 씨에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까요?
요 무릎에 구부리는데 여가 좀 통증이 좀 오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아프고, 그럴 때, 그때가 아프고, 잘 때도 안 아프고, 그럴 때. 1년 전부터 시작된 오른쪽 무릎 통증은 걸을 때 유독 심했습니다. 참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작년 가을 근위경골 절골술을 받았는데요. 그때는 이래 다 수술하고 나면 뭐 괜찮은 줄 알고, 하고 나도 아프고, 이래가지고 병원에도 그동안 물리치료하러 많이 다니고, 수술 후에도 통증은 계속됐습니다. 이번에는 허벅지에서 발목까지 찌릿한 통증으로 걸음을 걷지 못할 정도였죠. 그때는 뭐 수술로 잘못된 건가, 뭐 이상이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발목 수술하고는 그런 게 좀 느껴진 게 없었어요. 수술 당시 전우열 씨는 정확히 어떤 상태였을까요? 이렇게 오다리가 있었죠. 여기 이 부위가 이렇게 괴사가 됐어요. 괴사가 되는 원인은 대부분 정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술을 많이 드셨다거나 아니면 스테로이드를 많이 썼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빈혈 관련 질환이 있다거나 그러면 이제 무혈성 괴사가 있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원인 미상이에요. 오른쪽 무릎 관절 내측 대퇴과의 뼈가 괴사된 상태였습니다. 내반슬 변형도 많이 진행된 상태라 근위경골 절골술을 진행했는데요. 수술 후에도 남아있던 통증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런 증상, 약간 증상이 이제 근육통 쪽으로 가는 거예요. 환자분이 느끼는 증상이 내가 아픈 게 딱 뭐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아프네, 아니면 다리가 휘어서 아프네, 이걸 알 수는 없는 거죠. 일단 오셔서 이학적 검사를 해서 무릎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를 보고 스트레스 엑스레이나 전체 다리 엑스레이를 찍어서 하지의 정렬을 보고 더 나아가서 이제 MRI를 찍어서 확실하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 그에 맞춰서 이제 치료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통증이 남아 있다면 다른 부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발목의 심한 불안정성으로 전거비 인대가 늘어난 것을 확인하고 6개월 전 봉합술을 진행했습니다. 무릎 구부려 보시고 펴보시고 굽혔다 폈다 잘 하시네요. 이렇게 하면 아프진 않습니다. 아프진 않으시죠? 네. 다리의 각도는 이제 134도 정도 될 것 같고, 누르면 어떠세요? 예, 눌러도 괜찮으시죠? 네, 좋습니다. 이 궁극적으로는 이 금속판을 빼야 완전히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가 9월달에 빼기로 했잖아요. 예. 저 발목은 위아래로 잘 움직이고, 제가 앞뒤로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꼼짝도 안 합니다. 아주 튼튼하게 수술이 잘 됐어요. 발목이 위아래는 잘 움직이고 앞뒤로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무릎과 발목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나서야 통증에서 해박이 됐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와서 궁극적으로 뭐 인공관절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인공관절을 안 하거나 늦추는 유일한 방법이 이렇게 절골술, 다리를 똑바로 피는 겁니다. 이게 핌으로 인해서 하지의 전체적인 정렬을 맞춰주니까 퇴행성 변화가 늦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10년, 15년 퇴행성 변화를 늦출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발목에 인대도 튼튼하게 꼬맸으니까 얼마든지 걷고 활동하시고 일하시고 그러시는데 문제가 없겠어요. 그동안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자전거 타기와 걷기 운동을 이제는 통증 없이 마음껏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건강해진 다리를 잘 유지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아무튼 건강하고 잘 지내야지. 잘 지내고 다리 운동도 좀 하고, 그때 하고 지금 하고 뭐 그때는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으니까 좀 운동도 좀 하고 그렇게 지내야지. 허리가 아프면 허리 문제, 발목이 아프면 발목 문제. 이렇게 통증의 원인이 아픈 부위에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면 치료는 훨씬 수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의 통증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제 발목 만성 불안정성을 방치하게 되면 족저근막염이 낫지 않는다거나 아킬레스 건염, 또 종아리나 무릎의 통증 그런 게 낫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계속 위아래 뼈가 흔들리다 보면 이제
연골이 닳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을 해야 되는데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꾸 흔들리다 보면 연골이 닳는 거죠.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 거고 당연히 인공관절 할 수 있고요. 인공관절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걷기 운동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걷기 운동을 하려고 해도 기본적인 건강이 뒷받침돼야 하는데요. 여러분은 자신의 건강과 몸 상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이종자 씨는 40년째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 하나 둘 아픈 부위가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매일 가게 문을 열어야 하는 상황에서 병원을 찾는 것은 큰 결심이 서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막 엉치서부터 발가락 끝들이가 막 엉치가 아팠다가 발가락 끝들이가 아팠다가 막 이 장기가 아팠다가 막 그때는 이 바깥서 자꾸 아프더라고. 바깥서 아프더만은 나중에는 이제 막 심하니까 안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누워서 이 낮에 제일 힘들었어요. 큰 결심으로 치료에 나섰지만 치료 효과는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다리를 이제 주사 맞고 이제 뭐 약 먹고 그 두 가지지. 침 맞고. 다리에다가? 예, 무릎에다가. 무릎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안 듣는 기라. 그래 아무리 맞아도 안 돼. 치료는 기간이 뭐 웬만한 입원비 정도 돈은 들어갔어요. 막 자꾸 막 좋다는 병원은 다 돼 있거든요. 최대한 수술을 피하고 싶어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보존적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고 남은 치료는 수술뿐이었습니다. 요새 좀 생활하는 좀 어떠세요? 뭐 나는 그때 수술하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 태어나서 바로 장사했다. 다행히 경과가 좋아 통증 없이 편안한 일상이 가능해졌습니다. 올릴게요. 두 마디 이렇게 했고 양바위 내식 이렇게 했고 공굴 이렇게 쳤는데 지금 뭐 표가 잘 안 나죠. 거의 째기도 한 0.5cm 정도 째가지고 상체 깨끗하게 잘 나 있네요 보니까. 예. 네, 아픈 거 없으시죠 이렇게 눌러도. 네. 안 왔다. 요추 4번의 압박골절과 3, 4, 5번의 척추관 협착증이 문제였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제 환자 같은 경우는 이게 하지 통증의 원인이 한 80%는 척추에서 기인하고 나머지 한 20%는 혈관 문제 그리고 5% 미만이 관절과 신경과적인 문제인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척추 질환 환자분들이 하지 통증이 대부분 척추에서 오는데 그거를 일단 배제하고 치료하다 보니까 병원을 돌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척추 질환 요새는 그 척추 시술과 척추 진단 및 뭐 그 수술 방법도 상당히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병원을 찾아와서 이게 과연 척추 질환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인지 감별을 받고 그리고 MR 검사라는 것이 제 생각에는 수술하기 전에 찍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 질환 자체가 척추에 진짜 오는지 아닌지 미리 건강검진을 체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해 신경 감압술과 추체 성형술을 진행했는데요. 절개 부위가 적어 흉터도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환자들이 이제 배를 열고 수술할 경우는 그 인공 보형물이 큰 게 들어가고 피가 일단 많이 납니다. 그리고 고정을 하게 되면 그 쇠고정으로 인한 걸로 뼈가 약하면은 그 나사못이 빠지는 경우도 있어서 좀 그 수술하게 되면은 경과가 그렇게 썩 좋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내시경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이 출혈량이 거의 없고 현재 가지고 있는 통증과 신경 누리는 걸 해결하기 때문에 일상으로 복귀가 상당히 빠르죠. 오랜 시간 힘든 나날을 보내면서 평범했던 모든 움직임이 새삼 특별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눈도 모르고 인나도 모르고 서도 모르고 그 개우냐 서가지고 움직이면 조금 수월해. 진짜 내 죽을 걸 살렸어. 수술 후에 건강도 되찾고 잊혀졌던 일상의 즐거움도 다시 찾아갔습니다. 40년을 보내온 공간인데
이곳에서의 움직임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는데요. 이었지. 그리고 하고 나서는 뭐 그게 않지. 그리고 하고 나서는 아무 지장도 없고 막 마음대로 되고 좋아. 삶에 활력이 생기니 새로운 인생의 2막을 맞이한 기분입니다. 앞으로 100세까지 가게 운영은 거뜬해 보이네요. 내 나이에 요 이제 일이 있다는 게 재밌지. 나는. 소임 들으고 뭐 날만 사람도 만나고 젊은 사람도 만나고 요리만 농담 삼아 이야기 들고 오래 지나는 내 집이 능보다 영 좋아요. 내 이 생활이 있다는 게. 뭐 그것이 되게 아프면 뭐 이제 막 오늘라도 치아부리고 이제 내 힘 닿는 데까지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김강순 씨는 지금의 일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통증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번 걸음을 멈춰야 하고 움직이는 일상 자체가 고통이 되고 있죠. 벌써 몇 해가 지나도록 힘든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제가 지금은 약을 먹었지만 약을 안 먹었을 때는 발바닥까지 당기거든요. 찌릿하게. 허리를 펴기 힘들어 보조기를 착용하고 두 손으로 허리를 받치기까지 하는데요. 한 20분 정도는 걷지요. 20분 정도는 걷습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버티지 못할 정도로 증상은 심각해져 갔습니다. 앉는 것도 서는 것도 불편해 대부분의 생활을 누워서 보내고 있는데요. 통증이 오래되니 삶도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그냥 처음에는 다리가 먼저 아팠거든요. 다리가 아팠는데서 근데 그 다리 시술하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이게 허리도 안 좋은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허리도 좀 통증이 있는데도 뭐 보통 사람들 허리 좀 아픈 거 뭐 약 먹고 나면 또 며칠 괜찮아지고 이런 식으로 그게 계속 반복이 됐다. 그렇다고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무릎에도 시술을 받아보고 꼬리뼈 시술도 받았는데요. 잠시 동안 통증을 잊게 해줄 뿐 다시 통증은 시작됐습니다. 아이고, 오늘 사진 찍은 거 보니까 그때 찍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해졌네요. 이게 오늘 보니까 그 협착증도 원래 좀 심했는데 이게 디스크가 좀 더 많이 기어나와가지고 신경이 아예 꽉 물려 있네. 요추 4, 5번의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이 확인됐습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걱정이 많아집니다. 다리가 아프면 이제 대부분 척추보다는 이제 관절 쪽이나 혈관 쪽을 먼저 한번 훑어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부분 하지 통증의 70~80%는 허리에서 기인하는데 이 메인 포인트를 감별하지 않고 나머지 치료에 집중하다 보니까 주된 병변을 해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제 허리 수술에 대해서는 조금 지양하는 분위기, 좀 기피하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허리에는 손을 안 대는 거다라는 게 강하다 보니까 더더욱이 허리 치료를 조금 더 피하시고 다른 치료에 좀 더 매진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이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에 의해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해 요추 4, 5번 병변 부위에 접근합니다. 척추뼈에 접근하기 전 척추를 보호하고 있는 평평한 구조물, 후궁을 만나는데요. 이 후궁을 절제해 척추관을 넓혀주고 눌려있는 신경 압박을 감소시켜줍니다. 후궁을 절제하고 나면 추간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척추뼈 사이에는 서로 부딪히는 것을 막아주는 추간판이 존재하는데요. 이 추간판이 탈출해 신경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내시경으로 보면서 탈출된 추간판을 제거해줍니다. 이 내시경 감압술은 기존 치료법보다 발전된 형태로 다양한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내시경 감압술의 장점이 이제 뼈의 제거가 추궁판의 제거가 거의 없다 이게 장점이고, 그러니까 추관절을 보존해주기 때문에 척추의 술 후에 불안정증이 생기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황색인대의 끝과 끝을 정리하고 아래쪽을 내려다보면서 뼈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정리하기 때문에 술 후에 요통과 그리고 척추 불안정증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는 수술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술 이틀 뒤 김강순 씨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사람 찾고 사진 신발 다. 이게 여기 허벅지가 너무너무 당겼는데 일어날 때 못 일어날 텐데. 그러니까 지금은 고개 다 지금은 없어요. 그게 지금 많이 좋아. 그러니까 전화 와가지고. 집에 가도 되겠지. 집에는 아직. 우영하 원장과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잘 걷는 모습을 보니 수술 경과가 아주 좋아 보이는데요. 일주일 입원 뒤 퇴원을 하고 약물 치료와 재활 치료를 진행할 겁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척추 치료의 1번이 수술까지 참고 그때 나중에 MRI 찍는 것보다 진단, 내가 허리가 몇 점인지 미리미리 체크를 해서 이게 척추 질환이 심하다, 아니면은 급여 질환이 아니고 하지 쪽 혈관이라든지 다른 질환의 이 통증의 원인을 찾아가지고 거기 맞춰 치료한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하실 일이 없으실 것 같아요. 미리미리 건강검진, 우리가 위대장 내시경 하듯이 허리가 좀 불편하고 증상이 있게 되면 가까운 병원을 내원하셔가지고 척추에 대한 진료 및 다른 감별 포인트를 확인해 보는 것이 아마 좀 빨리 건강한 노후를 찾을 수 있는 지름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술 전에는 두 손으로 허리를 받치지 않고는 걷기 힘들었는데요. 지금은 허리를 받치지 않고도 편안하게 산책을 즐깁니다. 우영아 선생님 만났는 게 행운이다 싶습니다, 진짜로. 몸과 마음이 고생이 심했던 만큼 지금의 좋은 경과가 더욱 감사하게 다가오는데요. 밖에 제가 올라와가지고 내가 작년에 또 수술을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한다는 게 또 아이들 보기도 그렇고 내 자신도 배우고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이지. 한 일주일 지나면 또 아프고 또 조금 나아가 원인 제거를 안 해나 하는 그랬는데 5번에는 정말 너무 내 마음이 개운한 것 같습니다. 진짜 개운한 것 같습니다. 그래. 고맙습니다. 진짜. 김문식 씨는 3년간 곰장어 가게를 운영해 왔습니다. 한창 장사를 잘 이어오던 중 양쪽 허벅지 뒤부터 발끝까지 저리고 허리 통증을 느끼게 됐는데요. 도저히 장사를 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다시는 가게 문을 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치료를 받고 다시 가게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마을에 이제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 뭐 기본 손님은 이제 많이 갖고 옵니다. 뭐 음식도 맛있다 그러고 손님 많을 때는 뭐 한 1시간 정도 서가지고도 일을 해요. 뭐 해도 허리에는 뭐 아무 이상 없습니다. 오래 서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장사를 계속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지금은 통증 없이 서서 일을 하게 됐죠. 잠시 아팠을 당시의 상태를 떠올려 보는데요. 한 10분을 못 걸었어요. 10분 이상 걸으면은 뭐 어디 앉을 데 없는가 어디 없는가 그것만 찾고 그래서 아주 불편했거든요. 그럼 막 어쨌든 막 수술을 하든지 짜든지 안 아파도록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후방 유합술을 받은 지 약 5년이 지났습니다. 경과 확인을 위해 오랜만에 병원을 찾았는데요. 좋아진 상태는 잘 유지되고 있을까요? 사진 찍어봤는데 고정한 데에 인공 디스크가 있는데 그 앞쪽으로 이제 유압이 이제 다 진행돼가지고 통로도 아주 넓게 유지되고 있고 아주 안정적으로 유압이 다 잘 진행됐어요. 뭐 뒤에는 새는 빼도 뭐 이상이 없을 정도로 다 붙어 있네요. 네, 선생님 수술 잘해가 허리는 지금 네. 활동하기 좋습니다. 스스로 체감했던 것처럼 검사상 상태도 아주 좋은 편입니다. 흉터도 거의 남지 않았죠.
추간공 협착증으로 요추 5번과 천추 1번에 후방 유합수를 진행했는데요.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무릎이 그리 아픈 줄도 몰랐고 워낙 허리가 많이 아프니까 허리가 이제 아파가지고 이제 좀 나이 통증이 오면은 이 다리까지 쫙 내려가지고 이 다리가 감각이 없어지더라 다리.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하고 이제 경우가 좋으니까 그래 이제 그때부터 이 무릎도 이제 좀 아픈 게 생각이 나고. 추간공 협착증은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나이가 들며 발생할 수 있는 퇴행성 질환 중 하나입니다. 움직일 때 좀 불편감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게 척추 관절 질환, 퇴행 질환이기 때문에 같이 노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가 지금 제일 불편한 증상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이게 당연히 무릎도 아플 수 있지만 이게 더 아픈 부위, 현재 환자는 제일 불편감 있는 걸 해결하고 나면 나머지는 수술하셨지만 수술 안 하고도 또 다른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포인트를 찾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몸의 안정을 되찾으니 침체되어 있던 일상도 활력을 찾아갔습니다. 예전에는 통증 때문에 표정도 갖지 못했는데요. 지금은 한결 편안해졌죠. 장사를 하려고 생각도 못 했죠. 수술하기 전에는. 그래 이제 수술하고 보니까 이제 경과가 좋으니까 내 나름대로 이제 그래 이렇게 이제 뭐 조금 이제 장사를 하는 거지. 뭐 수술하기 전에 수술을 할 때도 이래 장사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요. 뭐 이제 뭐 내 몸이 허락할 때까지는 뭐 꾸준히 해야지. 나이가 젊고 잘 지내는 듯 보이는 사람에게도 저마다의 사정과 아픔이 있습니다.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박현욱 씨에게도 남모를 고통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루 종일 앉아서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지독한 허리 통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때는 아예 앉아 있는 자체가 힘들어서 못 했거든요. 네. 딴 것도 일단 걷는 것조차 좀 힘들었으니까 치료 안 했으면은 이제 일 못 했죠. 아마 계속 누워 안 있었겠습니까 집에서. 왼쪽 허벅지 쪽 감각이 떨어졌습니다. 바로 서 있기가 힘들 정도로 찌릿한 통증이 지속됐죠. 비교적 젊은 나이에 생긴 증상 때문에 치료 전부터 고민이 많았는데요. 나중에라도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결정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찌릿하게 이제 딱 타고 내려온 게 이제 느낌이 오더라고요. 네. 고민 많이 됐죠. 어느 병원을 가야 될지, 또 뭐 허리는 이제 수술하면 또 안 좋다고 주위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수술은 최후의 선택지라는 생각으로 최대한 보존적 치료 위주로 받아왔는데요. 허벅지에서 그다음에 종아리까지. 일단 보존 치료를 했는데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이제 주사 같은 경우도 맞을 때 그때뿐이고 며칠 지나면 또 다시 원상복귀되고 제가 이렇게 허리가 심한 줄 몰랐죠. 보존적 치료로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영상 검사를 받아보니 상태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허리가 되게 아프셨고 바로 두 마디가 문제가 있었거든요. 4, 5번에 중심이 막혀 있었고 5, 6번 쪽에 밑에 있는 추간공이 막혀 있어서 5번 신경이 이제 듀얼 루트 두 번에서 딱 걸쳐 막혀 있었는데 요추 4, 5번 사이 척추관 협착증과 요추 5번, 천추 1번 사이 추간공 협착증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요추 5번은 양쪽으로 막혀 있어 양쪽을 모두 감압해야 했죠.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해 감압술을 진행했는데요. 4, 5번 병변에 있는 5번 신경만 해결한다면은 결국 밑에 있는 가지신경이 눌리는 병변이 해결이 안 되면 나머지 증상이 이제 그대로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눌려있는 병변을 모두 해결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예전에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을 좀 크게 했습니다. 밑에 특히 추간공 병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공디스크를 삽입하는 수술밖에 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내시경이 발달하면서는 그런 병변을 큰 수술 없이 이렇게 감압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4, 5번의 센터가 이제 5번 신경 여기서 한번 눌리고 길목에서 한번 더 눌리니까 이런 주행 따라 이렇게 감압을 한 거고, 양쪽이 다 정리가 잘 된 케이스죠.
다시 찾은 일상에서 박현욱 씨는 전보다 더 바빠졌습니다. 이제 같은 증상으로 다시 고통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한 단계인데요.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걷기 운동을 하거나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양방향 내시경이라는 수술이 이제 바로 일상에도 복귀할 수도 있고 수술도 아주 간단하고 이제 후유증도 별로 없고 그게 참 좋은 거거든요. 이제 수술하기 전에는 이제 수술하면 이게 또 주위에 보니까 이제 허리 못 쓴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막상 제가 해보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운동이 저는 뭐 그냥 한다고 했는데 좀 과한 것 같기도 하고 이제는 앞으로는 좀 이제 살살 나에 맞는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치료 결과가 좋으려면 무엇보다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영하 원장과 정주선 원장은 필요한 경우 환자의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협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협진을 진행함으로써 불필요한 치료 과정은 줄이고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진단의 중요성이거든요. 과연 이게 하지 통증, 이 하지에 기인한 통증 자체의 원인을 무엇인지 찾고 나서 치료에 임한다면은 그 시간과 경제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이게 아니고 예를 들어 다른 질환을 본인이 찾거나 돌아다니시면은 환자와 그런 나라 경제적인 그런 의료 비용도 많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정확한 치료와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가장 정확한 진단이 1번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확한 진단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필요한 치료를 적절하게 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해 고통의 시간은 줄이고 치료 효과는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원인 모를 하지 통증으로 고생하셨다면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로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